기자들이 준비한 소식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우진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소식입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근영 앵커 혹시 어릴 적에 로봇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습니까? 뭐 종종 봤죠. 예. 네, 저도 그 로봇 만화를 되게 보고 자란 세대긴 한데 네. 그 보통의 만화 속에서만 일단 로봇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변에서 굉장히 로봇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서도 이제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렇게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지금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렇게 기업들이 내보낸 제품들을 보면은 제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워낙 로봇을 좋아했다 보니까 네. 나온 로봇들 보면 팔 하나 달려있는 수준의 로봇들인데 그렇죠. 그걸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대기업들이 큰 돈 써가면서 그런 로봇들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지금 국내 로봇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이제 발전하게 된 아이템이군요. 네. 옵티머스, 그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보면은 정말 조만간 진짜 걸어다니는 로봇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는 정말 말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정말 그냥 협동 로봇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내는 왜 이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만 이런 이유가? 일단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협동 로봇이 그럼 왜 협동 로봇이냐라고 하면 인간이랑 로봇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협동 로봇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기존 산업용 로봇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장점이 지금 편의성이 조작할 때 굉장히 좋고요.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지금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하나로보틱스 본사에 가서 자, 이거 로봇 산업이 우리 그룹의 최첨단 산업이다.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사실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하나로보틱스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매출 비중 중에서 이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매출이 더 높긴 한데 지금 이 협동 로봇에 힘을 더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그룹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바로 이제 협동 로봇은 도입을 할 수가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도 지금 이쪽 시장이 되게 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2020년도에 한 5억 달러, 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자, 올해는 10억 달러 수준 찍을 걸로 보이고 자, 2030년에는 이제 20억 달러, 거의 2배가량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비용도 적게 들고 성장성이 높다. 이거는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죠. 이 협동 로봇이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냐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네, 당장 지금 돈을 벌고 있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는데 네.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이 우리나라 1등, 세계에선 4등 정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매출 추이인데 202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협동 로봇에서 나오고 또 매출은 300억 수준에서 이제 400억, 500억 꾸준히 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거의 저기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북미 유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북미 유럽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인건비는 비싸고 사람들은 많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쪽 판매 채널들 많이 확대하면서 자, 올해는 이제 매출 1,200억 달러 1,200억 원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영업 적자가 지금 계속 됐었는데 자, 이 부분도 올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서 현재 이 협동 로봇에 매출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이동 로봇 이런 식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5조 원에 매출이 5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좀 실제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사님 지금 마치 1분기 실적 시즌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로봇? 일단 로봇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출액만 나왔는데 영업이익까지 보게 되면 좀 처참한 수준이죠. 네. 거의 바이오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이런 로봇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위든 아래든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큰 영향이 없다. 우리 로봇 기업들 경쟁력이 지금 해외 좀 유력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두산 로보틱스랑 조금 이어서 가자면은 지금 네.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 지금 4위라고 했는데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업계에서는 지금 2027년까지 20%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위 기업인 덴마크 기업이랑 이 차이가 좀 확연히 나고 있고요. 이 점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지금 로봇의 핵심 부품이 지금 얼마나 국산화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모터나 감속기 같은 거는 지금 30% 수준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일본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부에서도 물론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산화율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에 이제 3조 원 투자해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로봇 산업이라는 게 기술적 해자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두산 로보틱스 점유율이 5%나 된다는 게 저는 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이 협동 로봇 관련주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는지. 글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피인수가 되면서 한번 소위 대시세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 여러 뉴로메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끌어올리면서 한번 로봇 테마가 우리나라는 한번 불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시장에서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검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4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5조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2030년 실적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예. 너무 비싼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성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가치 투자자 입장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그 매수 버튼이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삼성을 등에 업은 것 말고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나 그 외 여러 가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타트업들 로봇과 우리나라의 어떤 협동 로봇을 이렇게 단순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너무 약간 좀 질적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의 어떤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 관점을 우리가 너무 바이앤홀드로 끌고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뉴스프로에 맞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 매매를 병행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로봇주 주목해 볼 만한 로봇주 짚어주시긴 좀 어려울까요? 지금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 사족 보행 1위 로봇이죠.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LIG 넥스원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족 보행 기술력으로는 1위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LIG 넥스원을 어떤 한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로봇 기업이 기대감에 상당히 지금 덩치만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될 시기다라는 차원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